오늘은 1850년부터 189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기이드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자아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 온화한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랍니다. 자아의 아버지의 단점은 사람이 너무 착하다는 것이었다. 장자크 루소를 좋아하는 그는 들과 숲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외동딸 잔을 착하고 올바르고 상냥한 아가씨로 길러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교육시키려 했다. 그래서 12살이 되자 부인이 울면서 반대하는데도 수녀원 학교에 기숙사로 보냈다. 아버지는 엄격한 수녀원 학교에 몇 년 동안 갇혀 있다시피 한 잔이 세상 물정을 모르기를 원했고 17살이 된 딸이 여전히 어린애처럼 천진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기를 바랐다. 잔의 아버지가 잔을 엄격한 수녀원 학교의 기숙사에 보냈다는 것은 장자크 루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소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루소가 1770년에 완성했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불편함과 수고와 예속을 싫어한다. 집으로 돌아온 자아는 처음으로 또래의 남자를 만나는데 줄리앙이라는 키가 크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는 세상 물정에 밝은 신사답게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는 여자들에게 충분히 호감을 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런데 줄리앙은 거짓말과 가면으로 본색을 감추며 자안에게 접근합니다. 줄리앙 자작은 도시 사교계의 경박하고 판에 박힌 듯한 생활이 진실이나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 실증이 났다고 말했다. 자안이 입을 열었다.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말했다. 여행은 좋지요.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은 쓸쓸한 일입니다.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는 두 사람쯤 함께 가는 게 좋지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요. 공상에 잠길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지요. 줄리앙은 한동안 잔을 바라보았다. 공상도 둘이 하는 게 좋답니다. 꽃길만 걸어서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한 순진한 자아는 줄리앙의 작전에 속아 넘어갑니다. 18살 이상 어른이 되어서도 순진한 사람을 나는 얼간이 바보라고 부릅니다. 자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황홀해지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자아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줄리앙이 잔의 허리를 살며시 잡았다. 자는 가슴이 뛰고 입안이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간이 바보 자는 줄리앙과 결혼하고 나서야 줄리앙의 본색을 알아챕니다. 줄리앙은 완전히 변했다. 마치 연기를 끝낸 배우처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는 남편이 마음도 영혼도 굳게 문을 닫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갑자기 남남처럼 서먹해진다는 게 신기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자기에게 그토록 무관심한데도 자신의 마음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는 말다툼을 하기 싫어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의 인색함이 새로이 드러날 때마다 상처를 받았다. 돈에 구애받지 않던 잔에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속하고 추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잔과 함께 자랐던 하녀 로살리가 아이를 낳고 잔은 아이의 아빠를 찾아 로살리와 결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줄리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단하게 처리할 생각이야.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아 버릴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하녀의 연인
즉 신생아의 아빠가 다름 아닌 줄리앙이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그런데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남편이 어떤 여인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틀림없는 로살리였다. 자안의 비명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자안은 너무 놀라서 잠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후다닥 정원 쪽으로 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맨발로 눈을 밟았다. 잠옷바람이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다. 그저 정신없이 눈 덮인 들판을 달리고 또 달렸다. 아, 이제 그녀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고통과 배반과 절망에 가득 찬 무서운 미래만이 눈앞에 있을 뿐이었다. 줄리앙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강력하게 우겼다. 하긴 아무 증거도 없었다. 열병에 걸린 자안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눈 쌓인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펄펄 뛰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자안의 아버지는 결국 사과를 하며 화해의 악수를 청했다. 줄리앙은 그것마저 거절했다. 때때로 우울하고 서글펐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낡아가는 거실의 안락의자처럼 모든 것이 점점 빛이 바래가고 있을 뿐이었다.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씁쓸했다. 정다운 사람이 사라진 집 안은 곳곳이 텅 빈 것 같았고 떠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새록새록 슬픔이 밀려들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 물정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여 세상 물정을 알게 되어도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없다면 그따위 나이와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잔과 그녀의 아버지가 대화를 나눕니다. 잔은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산다는 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잔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단다. 줄리앙의 본색을 알고 난 후 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어긋난 삶을 바로잡아줄 용기가 없는 겁쟁이 잔의 아버지는 쓸데없이 나이를 먹고 경험만 쌓은 얼간이 바보에 불과합니다. 한편 나중에 줄리앙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모파상은 주인공 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자신만만했는데 지금은 늙고 겁 많고 아는 것 없는 노인네에 불과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자녀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 잔처럼 온실 속에서 보수적으로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꽃길뿐 아니라 거친 숲길과 황량한 사막도 걸으면서 자유롭게 성장해야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둘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줄리앙 같은 사람을 만나면 쌍욕을 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인간과는 최대한 빨리 헤어져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잔처럼 겁 많고 아는 것 없는 얼간이 바보로 늙어가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